일본에서 정말 이상한 사건이 한 지역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사카 남부에 있는 쿠마토리 마을이었죠. 이곳은 당시 약 4,3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1992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17세에서 22세의 젊은이들이 연속해서 자살 및 변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사건이 터진다고 하여 일본 일대를 들썩이게 만든 사건입니다. 의문의 연쇄 자살은 너무나 극단적이게 개연성도 없이 일어났죠. 이 사건의 중심에는 7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A군은 당시 나이 17살로 학생도 아니었고 일 또한 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죠. 주변의 말에 따르면 학교를 다닐 중학교 3학년 당시 거의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 후에 미용 전문 학원에 입학을 했지만 금세 때려치우고 백수로 지냈다고 하죠. 이런 A군 주위로 B군과 C군이 있었습니다. 두 명은 A군보다 한 살이 많은 당시 나이 18살이었습니다. 세 명은 1년 전인 91년도에 셋이서 함께 오토바이를 타며 폭주족 생활을 하고 무리를 이끌었다고 하죠. 그리고 셋은 자주 모여서 신라도 흡입을 하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은 A군이 6월 4일 목요일 집 근처에 양파를 보관하는 오두막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이 됩니다. A군은 빚을 갚았으면 좋겠다 라는 메모만 발견되었고 이것 외에는 다른 유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술해 이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의문점만 남게 되었죠. 이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후 6일이 지난 6월 10일 수요일 B군이 이전에 살았던 집 헛간에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B군 같은 경우에는 A, B, C 군 셋 중 리더격인 인물이었다고 하죠. 한마디로 폭주족 생활을 할 당시 대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 쪽이 임신을 하게 돼서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A군이 사고를 당했을 때 장례식에서 주변인들에게 우린 꿋꿋이 살아가자고 했는데 며칠도 안 돼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죠.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다음엔 C군입니다.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서 야구 명문고에 입학했지만 도중에 중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 고치원에서 일을 하다가 같은 직장 동료의 친구였던 B를 동료로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에 B군의 권유로 B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에서 B군과 같이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B군의 사건이 터질 당시에는 미해현으로 가서 여관 종업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건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 돌아온 김에 친구들과 함께 예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지만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곧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행하던 친구들에게 로프가 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간이 흐른 후 농기구 창고에서 목을 매달고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C군의 경우에는 발견 당시 두 손이 뒤로 묶인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옷이 깨끗했고 묶여있던 방식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도중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라는 결론을 경찰 측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선 이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왔죠. 8일이 지난 6월 25일 사건들 중 유일한 20대였던 키시와다시 직원 22세 D군이 동네 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D군의 경우는 앞의 A, B, C 군들과는 면식이 없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쿠마토리와 유탄, 카이즈카시의 경계에 위치한 작은 언덕의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문제는 목 매달아 죽은 셔츠가 달린 지점이 D군의 손이 닿지 않는 데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7월 2일 쿠마토리 마을 내에 있는 여대에 다니던 19세의 이 양이 과도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죽게 됩니다. 이 양은 고향인 도토리현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오사카로 와서 체육대학에 진학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소프트볼 선수였는데 대학 진학 후에 육상 선수로 전향하였다고 하죠.
사건 당시 주택가 도로에서 과도로 자신의 가슴을 스스로 찔러 죽어가는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하죠. 여기서 이상한 점은 장소가 바로 인적이 없는 곳이 아닌 주택가라는 점입니다. 시간 역시 오후 8시.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양은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한 상태로 매우 기뻐하며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었단 것이었죠. 그날 이 양은 다르다라는 말을 계속하다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의 ABC 군들과 면식은 없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양, B군, C군 셋 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고 평소에 가족 및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했다는 것이었죠. 이 5번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2개의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X군이 신나를 흡입하고 연못에 빠져 사망하게 되죠. X군은 A군과 B군의 중학교 후배였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난 5월 29일 Y군이 신나를 흡입하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Y군 역시 A, B군의 후배인 동시에 같이 복주족 생활도 할 정도로 친했다고 하죠. 이렇게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몇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이 모두 일주일 간격으로 일어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집중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의 당사자들은 D군과 이 양을 제외하면 신나를 흡입하던 폭주족이었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연령대가 비슷해서 아는 사이가 많다는 것, 네 번째는 사건이 모두 1.2km 이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에는 몇몇 사건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사건들을 접한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납득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각각 다른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거나 강요받은 자살이 아닌가였죠. A, B, C, X, Y군은 모두 비행 청소년이었으며 같은 무리의 폭주족이었다는 공통점에서 혹시 누군가의 원한에 의한 복수가 아닌가.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 건 베르테르 효과라고 자살을 하면 주변으로 전염된다는 효과인데, 이게 그나마 납득할 만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구마토리 연쇄 자살 사건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궁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 더 이상의 사건 조사를 진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전염된 단순한 자살이라면 조사할 이유가 없기도 하죠. 그들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단순한 연쇄 자살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었죠. X군과 Y군의 사건은 충분히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지만 이후에 있었던 A, B, C군들과 이 양의 사건에는 무언가 찜찜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A군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선택을 한 것과 B군은 분명 미래를 함께할 아내와 자식이 생겼고 A군의 장례식장에서 주변인들에게 꿋꿋이 잘 살아보자고 말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무슨 일 또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와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C군이 단순히 전 연인의 결혼 소식에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과 이 양 역시 죽어가면서 말했던 다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B군, C군 이 양이 사건 전에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자신들을 쫓고 있다는 정체 모를 차의 정체, 모든 것이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